50만 원 주고 엄마를 부렸다 끝내 참다 못한 노무의 사표 선언. 엄마, 손주 돌보는 재미도 있고, 저희도 도움되고, 서로 좋잖아요. 대신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는 멈춰선 채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입꼬리만 올렸죠. 그 웃음 속엔 체념도, 실망도,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도시에 사는 아들 부부의 권유로 이사를 결정하고 손주 육아를 돕던 중 끝내 짐처럼 여겨지며 돌아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하긴 이릅니다. 한 어른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한 시골 마을. 박정애 73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해관에서 이야기 나누며 보내는 소박한 일상.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성훈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우리 아파트 근처로 이사 오세요. 주말마다 미연 이손녀가 할머니 찾잖아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도시 생활이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미연의 사진을 보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결국 마당 있는 집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첫날, 며느리 민서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함께 마트를 다니고 저녁을 대접하며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랑 가까이 계시니 든든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아이 과자 그거 사주지 마세요. 첨가물 많아요. TV는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육 방식은 달라요. 사소한 말들 속에 담긴 불편함이 정혜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가 생겼어요. 이번엔 친정엄마가 도와주기 어려우니 어머님이 좀 부탁드려요. 정혜는 당연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서가 건넨 스케줄표를 보곤 말문이 막혔습니다. 830 등원, 1000 낮잠, 1200 이유식, 1430 산책, 손세탁, 필수 외출 시 사전 통보.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계약도 아니었고 거의 업무 지시였죠. 그날 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미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넌 모르겠지, 내 웃음이 할머니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걸. 그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내 삶이 있는 그곳으로. 그날 이후 정혜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초가을로 접어들었고 거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공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중얼이듯 말하며 박스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매물은 금세 계약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일이었습니다. 모든 건 순식간이었죠. 아들에게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겼습니다. 팔렸어. 이번 주말에 진천 간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훈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굳은 채. 엄마, 진짜 이사 가실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쩌겠니? 여기서 난 더는 살 수가 없어. 민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 나는 안 힘들 줄 알았니? 짧고 단호한 대답.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미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요? 나 할머니랑 더 놀고 싶은데. 정혜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미연이 방학 때 꼭 놀러와. 할머니 집엔 토마토도 있고 닭도 있고 별도 많아. 눈물 고인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혜가 진천으로 내려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마당에 물을 주고 작은 의자에 앉아 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미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맑았습니다. 그 뒤로 성훈과 민서도 조심스레 따라 나왔죠. 민서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입구에 섰습니다. 미연이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긴 진짜 별이 많아요. 밤에 같이 봐요. 정혜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저녁 무렵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서는 연신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정혜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 안 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아팠어요. 마음도 몸도. 민서는 고개를 숙였고 성훈도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던 정혜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알겠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모시키면 언젠간 그 끈도 끊어지게 돼 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미연이는 도윤이에게 별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었고 민서는 옆에서 조용히 모기장을 펼쳤습니다.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되되 기대지 않아야 유지되는 관계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신보다 우선되어선 안 된다는 걸. 다시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걸. 정혜는 이제 자신을 위해 아침을 맞이하고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자신을 위해 별을 봅니다. 그녀가 선택한 고향, 그곳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라 존중받는 자아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오래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의 여정처럼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존엄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